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민족의 그 사상 체계를 집중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제목을 한민족 비밀 코드로 했습니다. 일단 그 계룡산 십승지 사상을 알아보겠는데요. 제목을 청계룡을 깨닫지 못하고 지계룡만 찾아다닌단 말이냐. 오늘은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도찬비기 사상을 보면은 그 이시조선이 망하고 바로 정씨로 시작되는 나라가 800년 동안 존속을 하는데 그 수도가 계룡산 십승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그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한 비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씨왕조는 세계를 호령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리더국이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그 배를 몰고 한반도 땅까지 이제 찾아온다. 뭐 그런 전설적인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계룡산 십증지 사상은 우리 그 대한민국 한민족에게만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원래 이것이 시작을 했을 때는 그 이성계가 그 고려를 멸하고 일시 조선을 세웠을 당시에 고려 수도 개경에서 계속 그 일시 조선을 운영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고려에 충성하는 그 유학자들이 두문동 같은 데서 들어가서 그 고시를 보지 않고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일시 조선과의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 그 두문동에 들어간 선비들이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일단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불을 질러 가지고 한 놈이라도 나오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불을 질렀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는 두문동에 들어가는 선비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는 거기에 들어갔다가 잠시 머물다 나온 사람이 그 황희정승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항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의 그 유학자들 사이에 그 저항이 심했다. 그래서 이성계가 고려 수도 개경에 이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이게 개성이 되는 거죠. 개성. 그래서 수도를 이전을 하자. 뭐 그런 논의가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수도를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굉장히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학대사가 이 새로운 수도로 삼을 만한 땅을 찾아가지고 이 남쪽에서 이제 찾아다니는데 이제 계룡산에 이제 온 거죠. 계룡산에 와서 계룡산을 보니까 산세를 보니까 수도로 삼을 만하다 싶어가지고 그 이성계에게 그 무학대사가 그 계룡산 여기다가 수도를 삼읍시다 제안을 해가지고 이성계가 오케이
해서 그 거기다 이제 궁궐터도 잡고 이제는 작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무학대사 제의로 계룡산 신도안이라는 곳에 궁궐 건축 작업을 이제 궁궐 건설을 시작을 한 거죠. 이시조선에 시작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정도전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무학대사가 이제는 계룡산 신도하는 궁궐 건설에서 계룡산으로 수도 이전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기보다는 얘는 그 정도전도 상당히 그 풍수지리에 아주 능했어요. 풍수지리에 능한 정도전이 바로 지금 한양을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양을 제안을 해서 이제는 이게 계룡산으로 가지 말고 한양을 수도로 합시다. 한양을 수도로 제안을 해서 수도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 작업을 한 거죠. 해서 보니까 무학대사가 또 이제 내려온 거죠. 그 한양으로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신촌까지 왔죠. 신촌. 그래서 신촌 근처가 와니까 거기가 요즘으로 따지면 왕십리죠. 왕십리. 그래서 왕십리에다가 이렇게 그 수도를 거기다 궁궐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십리를 더 가면 더 좋은 곳이 있다 해서 거기가 이제 왕십리라고 하는 지금 서울에 이제는 그 왕십리역 있잖아요. 전철역. 거기가 그래서 왕십리가 된 그러니까 여기가 그 궁궐을 여기다 져야 되겠다. 무학대사가 이제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십리를 더 가면은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 이쪽에 이제는 그 궁궐 터가 그 십리가 더 가면은 그 터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궁궐 터를 이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한양이 수도로 돼가지고 이제 정도전이 그 유교적인 그 이념 체계에 따라 가지고 수도를 전반적으로 그 저기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건설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뿌려진 계룡산 신도안을 그 새로운 수도로 삼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씨앗이 그대로 이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 불씨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남아 있어서 이제는 이시조선이 이제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그것을 보통 민중반란 같은 게 일어나는 민중반란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그 정부의 가혹한 정치를 못 견뎌가지고 일시조선에 그 저항하는 그 민중반란이 민중반란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어떤 사유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정시왕조가 800년이 이시조선이 망하고 정시왕조가 생기게 되는데 왕조 교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왕조 교체 사상과 근데 왕조 교체는 뭐냐면은 이시에서 정시로 된다라는.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는 정감록이라고 하는 거다. 정감록. 그러면은 이씨가 망하고 정씨가 왕이 돼서 왕으로 하는 새로운 그 정씨 왕조가 생기면서 이 왕조가 800년을 존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씨 왕조도 이씨 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떠나가지고 계룡산의 계룡산의 신도안 나중에 이제는 이것이 십승지 사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룡산 십승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계룡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유가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가지고 계속 전해 내려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지방 분권, 지방 분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이 명분으로 해서 수도 이전을 이제 얘기를 해요.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행정수도를 지금 이전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행정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럴 때 그 행정수도 이전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그거를 할 것인지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수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도가 아니라 행정을 보는 그런 수도 이전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계룡산 신도안 원래 그 무학대사가 그 저기 수도로 하려고 했던 계룡산 신도안에는 계룡대라고 하는 이제 국방부 총사령부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국방에 대한 어떤 군사에 대한 어떤 사령부가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계룡대가 이제는 국방의 총사령부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 계룡산으로 그 수많은 도인들이나 이 수도하는 사람들 그 수도자들이 수많은 그 수도자들이 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나름대로 종교 수도 수행하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종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계룡산으로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는 자리 잡고 수도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룡산 지역에 가보면은 지금도 거기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여러 단체라든가 종교단체, 그다음에 정신수양단체, 뭐 이런 무당,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와가지고 이제 수도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정시왕조 800년 계룡산 십승지 수도 이전 이 사유를 더욱더 이제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시조선이 고려를 멸하고 곧 개성을 버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이전을 했지만은 원래는 그 계룡산 신도안 쪽으로 내려오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양에 자리 잡은 정도전의 견해에 따라서 한양에 자리 잡고 거기에서 여태까지 그 수도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 지방 분권 시대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행정 수도를 이쪽 계룡산 쪽에 그리고 이전되는 작업 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정말 이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 가보면 행정수도 세종시가 있으니까 세종시가 이 지역에 이제는 세종시를 만들어서 세종시를 건설해서 행정 그 인력을 상당수가 거기에 갔잖아요. 그래서 행정수도로 이제 삼으면서 그 다음에 뭐 국회도 옮긴다, 뭐 청와대도 옮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뭐 과연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국회 의사당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청와대 같은 등 이런 어떤 국가 권력기구
일단은 그 계룡대 쪽으로는 그 계룡대는 그 계룡대라고 하는 것은 신도 안에 계룡대가 들어온 건 그 국방 우리나라 총사령부가 거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 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과연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이런 입법과 그 행정에 관련된 국가 최고 권력 기관들도 입법은 이제는 국회가 하는 거고, 이제 행정은 청와대가 총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 국가 권력 기구가 과연 이전될 것인가? 이게 이제는 과연 이전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왜 그 한양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끝났는데 왜 계룡산 수도 이전 얘기는 왜 그것이 계속 등장을 이렇게 도참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계룡산은 이제 끝났는데 한양으로 저기 했는데 그러면 꼭 계룡산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양에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정치나라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정치나라가 꼭 계룡산에 들어와야 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막말로 저쪽에 뭐 경상도 쪽이나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수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계룡산을, 특히 계룡산을 딱 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이전을 한다는 그런 사유가 있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 지방 분권 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그 어떤 각종 행정 권력 행정 기구들이 거기에 이제 세종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전되는 작업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춰진 비밀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는 데는 감춰진 비밀 코드를 풀면은 왜 그런가가 이게 나온다는, 풀면 보인다라고 합니다. 풀면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 자, 일단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정씨 왕조 8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그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이지 어떤 왕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왕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뭐 일시조선 시대 같은 걸로 그런 왕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는 거니까, 이 정치 왕조 자체가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도 수도 이전을 어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합의의 기초에서 수도 이전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기존 정부에서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거는 아니란 말이야. 과연 이것이 하다가 좌절될 것이냐, 실제로 이전이 되느냐,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그렇죠.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왜 이렇게 수도 이전 얘기는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밀 코드로 풀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룡산에 우리 한국의 그 사상 중에 이 계룡산 그 십증지 정씨 왕조 800년 도움 이 사유가 왜 이렇게 깊숙이 계속 작용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포브스지, 미국 포브스지에서 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그 유명한 이그 아마도 정보 관련돼서 각종 그 저기 그런 부분에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그럴 때 가장 그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순위를 매겼습니다. 얼마 전에 2025년 기준으로. 그럴 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1위가 미국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이 되는 거죠.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가 되고, 그다음에 영국, 독일. 그다음이 대한민국이 여섯 번째가 되는.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일본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7 국가에 아직 우리가 가입이 안 돼 있지만은 지금 일본이 그 동아시아를 대표해 가지고 이쪽 아시아권을 대표해서 G7에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지금 그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6위 지금 6위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그 대한민국의 실력이 우리가 그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의 하드웨어의 그 어떤 그런 물질적 기반은 세계 한 최소한 10위권 안에는 존재한다. 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10위권 안에는 뭐든지,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고 경제, 군사적 측면들이 다. 그래서 지금 거의 5위권을 존재하면서 5위권 안을 넘보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방향성이, 이게 통일한국이라고 하는 통일한국이 그 방향성,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통일한국이 일종의 비전, 한민족의 비전이 될 텐데, 물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통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저는. 자, 그러면 통일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꼭 뭐 한민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미래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비전을 이게 비전을 그 성취할 때 하려면 과연 그 계룡산 수도 이전이 과연 그 효용성이 있느냐? 우리가 미래적 관점으로 볼 때,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려면 과연 계룡산 수도 이전이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서울보다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보다. 지금 현재 수도 한양보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그 위도상으로 낮은 위도에 위치한 그 계룡산으로 수도 이전이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거지. 사실은 서울에 그냥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게 아니냐 이거지. 뭐 인구 집중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는 세계적인 어떤 그 어떤 도시적인 어떤 측면에서 서울은 필연적으로 메갈로폴리스를 지향할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일 한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 서울은 메갈로폴리스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만한 그 크기가 서울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자체가 사라지고 그 경기도와 서울이 합해서 그냥 그 자체가 서울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메갈로폴리스적인 어떤 구조로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그걸 굳이 그 계룡산 쪽으로 이렇게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 과연 통일을 하는 어떤 그 비전 체계에서 이게 사실은 잘 맞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평양을 넘어서 가지고 쪽 만주 쪽으로 이런 그 우리가 북방 쪽으로 진출을 해 나가야 되는, 장기적으로는 북방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 그 주라면 장기적으로는 북방 진출, 북방을 개척을 해야 된다. 북방 개척 진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럼 또 중앙아시아, 북방 개척하고 이제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계속 그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굳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그 이유가 있냐 그런 얘기. 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을 그 계룡산 쪽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뭐 행정수도든 뭐든 어쨌든 형태가 수도 이전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그 뭐 인터넷 시대니까 뭐 굳이 그 움직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대전에 가서, 대전에 아니라 계룡산 쪽에 가서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움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어떤 그런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는 왜 계룡산 십증지 사상이 계속 그 어, 전개가 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사상이 왜 지속적으로 튀어나오느냐, 지속적으로 그 어떤 그 등장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룡산, 지금 우리가 그 통일한국이 되면은 뭐 그러면은 서울이 더 메갈로폴리스가 돼 나갈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북방이나 이쪽 서방 쪽으로 그 이렇게 만주 쪽으로 간 뒤에 티베트 쪽으로 이랬저랬 몽골 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은 뭐 그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쪽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 이 그 세력을 러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계속 확장을 그 국가적으로 그 역량을 키워 나갈 때 그 오히려 그 서울이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위치상으로 대전이 효과적이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룡산 십증지 사상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가 이런 거죠. 이게 감춰진 비밀 코드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는 어떤 그 세계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그 명성을 떨치시는 분 있어요. 원자력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신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계룡산 코드라고 하는 거가 그분이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그쪽 그 대전 그쪽 지역 분들을 그 규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그 대한민국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해보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룡산의 그 곳곳에 이제는 숨어 있는 그 여러 인재들을 규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하고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는 그 오픈 채팅 카카오톡에 가입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는 계속 그 인연을 맺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는 그런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 계룡산 사상을 지금 이제는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그게 뭐예요? 왜 지계룡만 청계룡은 찾지 않고 왜 지계룡을 찾아다닌단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계룡이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지리적인 계룡, 그렇죠? 지금 대전, 공주 뭐 이런 지역에 지리적인 이 계룡을 왜 찾아다닌단 말이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도참 비결서 중에 이제는 격암유록이라는 곳에 청계룡은 불각하고 지계룡만 찾아다닌단 말이냐? 그러니까 청계룡은 불각하고 불각이라는 거는 깨닫지 못하고 청계룡을 깨닫지 못하면서 무슨 지계룡만 찾아다닌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계룡은 그게 계룡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부신인이라는 격암유록 도부신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격암유록에는 계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알려면 격암유록부터 좀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가 봅니다. 계룡론, 세 번째 장에 계룡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룡론. 여기 보면은 뭐 천하 열방 해운내 근하조선 계룡지요 천정지 지성 합덕궁이요 배궁지간 양백선 혈류도중 사해통 무예지 하래정 정본 천상 운중왕 제래금일 정시왕 부지하성 정도령 계룡석백 정운왕. 그러니까 계룡석백 정운왕, 그러니까 여기에 계룡이 나오고 정시의 운으로 나오는 왕, 정운왕으로 표현되어 있죠. 계룡. 근데 석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색백. 요런 거는 나중에 설명. 그럴 때 정조천년 정감설. 그러니까 정씨가 800년, 조씨가 200년 뭐 합해서 뭐 1000년 정도 나네. 정조천년. 근데 왜 조씨는 왜 나오냐? 그러니까 정씨 다음에 조씨라는 거예요. 근데 왜 조씨가 나오냐? 뭐 이런 얘기예요. 세인부지 신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신인은 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계룡상과 정도령 사상이 사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45번째 계룡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비산비야 백사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하얀 돌 사이. 그러니까 아까 석백, 백석 그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니야. 뭐 그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이 청계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나 들이나 이런 거는 지계룡이잖아요.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그런 지계룡이 아닌 청계룡을 찾아라. 이런 것이 원래 그 사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해가지고 공주 계룡 불빛천이, 그러니까 지금 공주에 있는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란이 일어났을 때 숨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주 계룡이 진짜 계룡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주 계룡은 거기선 환란시에 숨어 살 만한 곳이
숨어 살 만한 곳이 10군데가 있어서 십승지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그 공주 계룡은 숨어 살 만한 그 어떤 그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주 계룡은 그게는 진짜 계룡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산수도 하산시,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이 시대는 산에서 돛 닦는 시대가 아니다. 산에서 돛 닦는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돼요. 입산수도 하산시라. 그러니까 산에서 돛 닦는다고 될 일이 돛 닦는 시대가 아니니까 산에서 내려와라. 이래. 근데 왜 계룡산으로 가냐? 왜 지계룡이라고 해가지고 왜 계룡산으로 거기 가가지고 뭐 수도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그냥 땅굴 파놓고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온갖 거지 지저분하게 거기 그죠? 지저분하게 만드는. 근데 그게 왜 산에 들어가서 그 돛 닦고 있어 거기다가 왜 촛불 켜고 향 피워놓으면서 거기다 그런 짓을 하냐 이거야. 거기다 뭐 절을 짓고 뭐 저기 하냐 얘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산에서 돛 닦는 시대가 아니니까 산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계룡산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지계룡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계룡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청계룡. 자, 계룡론 또 여기 계룡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계룡 속리 비길지라 이렇게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속리 속세를 떠나지 않는 곳으로 길지다.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산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속세에 있다. 계룡은 속세에 있다. 그래서 절기공주 계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주 계룡을 피하라. 공주 계룡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공주 계룡을 기피하라. 그러니까 공주 계룡은 계룡이 아니야. 그건 지계룡이고 청계룡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실상에 있어서 계룡산 십승지의 정씨 왕조 800년에서 이 사유에서 이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주 지금 대전 뭐 거기 그 지역의 그 계룡산 바로 여기 그 뒤에 있는 이 사진이 계룡산인데 이 계룡산이 아니고 이 계룡산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고 여기는 들어가서 수도를 해서는 안 되고 산으로 들어갔으면은 나와라. 하산에 나와야 돼. 여기에 가면 안 돼. 그런 뜻이에요. 뭘 해야 되네? 청계룡을 찾아가야 된다. 청계룡을 찾아야지. 지계룡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면은 행정수도 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행정수도 이전이란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참 묘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냐면은 지계룡은 아니라는 거는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든 안 하든 거기는 지계룡은 그거는 진짜 수도할 만한 한마디로 우리의 그 새로운 나라를 수도가 될 만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 공주에 있는 지금 그쪽 우리가 계룡산 거기로 알고 있는 그 계룡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계룡이 진짜 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청계룡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청계룡은 그럼 거기로 이전을 하겠습니까? 수도 이전을 하는데 청계룡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단반에 청계룡은 어디 있나요? 거기로 수도를 그곳으로 수도 이전하나요? 자, 계속 비밀 코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